이번 주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경기장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는 선방한 것 아닐까요? 일본 경기장, 중국 경기장 여기저기 좀 큰 패배를 맛보면서 쓰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장에는 한쪽에서는 승전보를 알려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약간의 좀 패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했을까요? 이번 주 첫 번째 경기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경기?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거래도 굉장히 없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로 좀 보여질 정도로 좀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일단은 종목별로 좀 거래 형태를 좀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굉장히 좀 셌던 것 같고요. 장 막판으로 오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보합선 이상까지 또 올려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하락해서는 끝났지만 그래도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장 막판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지막 동시호가 때 거의 한 1,200억 정도를 제가 봤을 때 바스켓 매수인 것 같은데 네. 매수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 클라이맥스 때 한 340억 정도를 팔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220억 수준으로 좀 줄어들면서 막판에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랑 허 의원님도 2부 시작할 때 동시효과 중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가 갑자기 좀 빨간불이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은 좀 당황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또 동시효과 중계석에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막판에 또 변수가 있었네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유동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냥 개인 수급으로 이 정도 받쳐준 상황이다. 외국인이 저렇게 팔았는데도 장이 주간 단위로 거의 10% 오르고 5% 올랐던 부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만 수급만 버무려주면 우리가 워낙에 10% 빠지고 나서 확 올랐다가 오늘 좀 밋밋했기 때문에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들여다봐야죠. 선수들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슈넬생명과학, 2번 타자 크루셜텍, 3번 타자 SK고요. 4번 타자 코콤입니다. 네, 다시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라인업이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코콤이고요. 5번 타자가 제일모직, 그리고 6번 타자가 현대상선, 7번 타자 대우조선해양, 8번 타자 IHQ, 9번 타자는 삼성 LNS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라인업이 쭉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라인업이 좀 점수를 낸 선수, 그렇지 못한 선수 여기저기 좀 섞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쭉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좀 권 과장님 보시기 어때 보이세요?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대형 선수들하고 또 중소형 선수들하고 굉장히 좀 골고루 분포가 좀 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뉴스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 쪽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거래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했던 것 같고요. 좀 종목별로 좀 보면은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항암치료제를 좀 받는다 그래요. 받아서 이제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슈넬생명과학 쪽으로 기술 이전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슈넬생명과학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슈넬생명과학 쪽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전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상승폭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좀 좋은 뉴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중국 화웨이에서 일단은 그 지문 인식 그 기판을 또 수출을 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뉴스가 있었고요. 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슈라기보다는 내일 이제 삼성물산하고 통합돼서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좀 대형주치고는 큰 폭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한 선택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 LNS라든지 이런 중소형주 IHQ 쪽에서는 조금은 좀 거래량도 그렇고요. 좀 차트도 그렇고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양극화가 좀 심한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라인업 가운데 1번, 8번, 9번 타자가 점수를 좀 못 냈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 허 의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예.
일단 SK 제일모직 일단 눈에 띄네요. 뭐 다 지주사격으로 해서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도 하셨을 할 것 같은데요. 두 회사 다 지금 또 같은 비슷한 스토리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또 이제 내일 삼성물산으로 다시 이제 9월 1일자로 다시 새롭게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매니저들이 아마 한번 쏴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축하 메시지를 한번 오늘 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종가에 더 띄워놨기 때문에 이게 약간씩 제가 우스갯소리 말해주면 있거든요, 실제로 이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오전에- 제일모직 네, 상승 예, 예. 흐름 보니까 저는 허 네. 의원님께 또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상승이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 저희 방송에서 네. 강하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정조영 네, 네, 운영위원과 네. 함께 아, 굉장히 예, 예. 갑론을박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네.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주봉상으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근데 이제 틀린 것도 있죠. 거래가 세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뭐 세모 정도였었는데 일단 뭐 흐름은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제일모직이나 SK나 또 롯데쇼핑은 같은 그냥 흐름인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시작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재료가 이제 또 기업 뭐 지배구조 이슈가 좀 버물러지면서 좀 썰렸던 것도 있고 SK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유가가 뭐 바닥에서 한 10몇 프로인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러한 혜택도 좀 같이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출소하시면서 또 어떤 뭐 청사진도 뭐 이렇게 내놓고 왔던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하고요, 뭐 현대상선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 뭐 유가 올라가면 조금씩은 어긋나야 되는 종목인데 그냥 같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현대상선은 일단 뭐 경협 기대감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정말 항상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게 정례화되고 또 그 중단됐던 금강산 뭐 이런 그 사업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일 때 저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네. 그냥 그런 바람들이 저 주가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되기만 하면 빨리빨리 뭐 금강산도 하고 철도도 다시 뚫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중국이랑 연결해서 유럽을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죠.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선수씩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 누군가요? 네, 일단은 SK 좀 관심이 갑니다. 오늘 네. 굉장히 좀 상승폭도 괜찮았고요. 일단은 오늘 8,7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8,700억 굉장히 좀 많은 돈이죠. 일단은 위에서 좀 운봉을 그려주긴 했네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뭐 시총이 제가 한 18조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한 5% 정도 될까요? 한 네, 5% 그 정도 정도 된대요. 규모가 되는 부분 정도의 이제 주식을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잠재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재운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상승 여력 부분으로 충분히 항상 나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또 3분기에도 또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알고 또 노소영 씨가 좀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3분기도 굉장히 좀 좀 좋지 않겠는가 매출이라든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SK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을 좀 표출을 했다. 그리고 또 최태형 회장의 출소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회사의 청신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매각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긴 하고 SK텔레콤에서 어느 정도는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돈 못 버는 쪽은 좀 어느 정도 쳐내고 좀 잘 되는 쪽을 몰아주면서 굉장히 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그리고 또 아직은 이 주가는 싸다. 이렇게 좀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차트 아까 보니까요. 예전에 그 저런 V자 반등은 옆으로 좀 이렇게 쉬지 않나요? 그냥 네, 일반적인 맞습니다. 좀 일단은 변했을까요? 시장 특성이? 일단은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보통은 좀 쉬어주는 게 맞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저런 반등일 경우에는 좀 쌍바닥이라든지 뭐 저희들 오히려 직전 저점까지 한 번 더 갔다 온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아. 조금 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점을 덜 좀 내려가는. 올려가면서 예. 네,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라든지 또 계속 SK 사업 구조를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선순환 구조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의 관심 네. 선수 볼까요? 저는 제가 사실 슈네생명각도 보자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현대상선도 제일모직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상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주가가 가파르게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요. 그냥 좀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초가보다는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플로우들에 따라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보고 이러면 접근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인데요. 뭐 정황상으로는 일단 저 정도면 다 4, 5, 6월 달 거기에 또 하단하고 다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고가 부분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매물을 좀 이제 받아가는 국면이거나 또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고점이 그냥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1월 달, 7월 달 누적 다 합쳐놓은 것보다 8월 달이 거의 유사해요. 7달 거래된 것을 8월 한 달 동안 거의 다 지금 거래시켜놨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저 물량 다 안고 갈 수도 있는 패턴이라서요. 그냥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급등했지만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좀 기대되는 뉴스플로어라든가 지금 네. 사실은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협상, 이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날짜가 네. 정해진 거고 이후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데는 정말 하루 이틀도 안 그럴 수도 걸리잖아요. 있죠. 특히나 네, 대북 맞습니다. 리스크가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러면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우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기대감들이 저번 주 한 70% 나오면서는 일정 부분 반영됐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딱 수치로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됐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런 네. 부분은 있는데 진짜 많이 좋아져서 진짜 금강산에 다시 배 띄우고 막 이런 쪽까지 가고 철도 연결하자고 그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재료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요. 좀 한번 근데 전승절을 또 혼자 가시는 또 분위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못 가고 또 삐쳐가지고 또 틀어지게 되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약간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맞아요. 좀 9월 초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료가 우리끼리만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감을 좀 믿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대상선? 저도 원래 좀 되게 좋아하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저도 이 리스트에 올라와서 차트를 봤는데 또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고 또 정고점 깨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차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좀 어느 정도 내가 업고 가겠다 분명히 좀 그 정도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에 빠진 것은 내가 업고 좀 올리겠다라고 네. 좀 강하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왠지 느낌에 조만간 좀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런 아니에요. 부분을 이런 봐서. 얘기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왜냐하면 많아요. 이게 네. 통일이 됐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렇죠. 굉장히 네. 큰 리스크거든요. 네. 그렇죠. 한동안은 근데 저런 힘들죠, 종목 두 들고 분도. 있으면은 이게 해칭이 됩니다. 오히려. 전원 종목은 또 치고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칭이 되면은 한 2, 3주만 계좌를 살려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큰 그림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려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볼게요. 권 과장님. 네, 요새 이 선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 나왔습니다. 산성 LNS고요. 다들 사업 내용은 아실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좀 마스크팩을 하는 회사고요. 작년부터 마스크팩을 좀 제대로 해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좀 결여가 됐다라고 나오면서 한 12만 원 이상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은 5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한 1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00억 정도가 나와주면서 좀 어느 정도 결여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바닥에서는 좀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시장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는 좀 바닥을 돌려놓은 상황인데 요 근래 또 음봉을 또 그려주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9천억 수준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나오는 숫자들로 봤을 때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화장품은 최소 20배, 퍼 20배는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조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일단 단기 매매 패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장이 좋아진다면 뭐 25배에서 30배까지 간다면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안정적으로 좀 하방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네. 공시 보니까 안성 공장에 화장품 라인 생산을 재개했다. 뭐 네.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중단이 됐었던 문제는 건가요?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제 물동량이 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부직포를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부직포를 만드는 공장에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서 하나는 부직포만 만들고 하나는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이제 좀
부지를 구해서 옮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물동량이 더 많아지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정상화됐다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중국인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뭐 10,000명도 안 됐던 입국자 수가 네. 지난달에 한 30,000명까지 올라왔다는 뉴스도 나오면서 9월 달에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좀 갖는 원체 좀 안 좋은 네.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좀 있다. 그리고 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0%에서 30% 정도는 좀 기분 좋게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개별적인 좀 관심 선수들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좀 히어로가 됐던 선수군을 좀 보면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조선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양쪽에 한 군데씩 좀 마크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권 과장님부터요. 네, 어디 해드릴까요? 조선하고 사물인터넷 뭐 마음에 드시는? 일단은 제가 사물인터넷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파에 나간다고 이제 유럽의 가전 박람회죠. 네. 나간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LG U 플러스 광고들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LG U 네, 플러스 네. 보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창문이 열렸다 아니면 뭐 강아지한테 뭐 엄마야. 5개가 6개, 맞죠? 5개가 6개 나오죠. 네,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전원을 끄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굉장히 좀 테마군을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네. 뭐, 다만 뭐, 가시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돈이 될 만한 테마가 되는 부분에서 좀 상승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현님 조선주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유가가 일단 장중에는 좀 더 밀렸어요. 그뭐 1.4%인가 5%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나이지리아 거는 사실은 뭐 그게 그냥 뭐 수리되면 끝나는 이슈인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이슈는 뭐 오펙을 해서 이제 진짜로 더 증산할 건지 감산할 건지 뭐 증산까지는 안 나오겠죠. 근데 감산할 건지는 봐야 되겠는데 사우디가 한번 좀 체면 아니 뭐라 해야 되게 이게 좀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구겨진다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좀 줄인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냥 자기네 속내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뭐 미국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버텨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우디가 그거 없고 그냥 뒤집고 그냥 우리 감산하자라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네. 정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요, 물론 수급에서 이제 봤을 때 수요 쪽이 예전만큼 세지는 않아도 네. 공급 쪽에서 조절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로는 좀 몰라요. 유가랑 물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를 뭐 얼마까지 간다고 예측하기 힘들어도 일단 단계 이쪽도 약간 모멘텀을 한번 받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살펴볼게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은 내일 관전 포인트는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만 봤을 때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주춤했는데, 장중을 일단은 봤을 때는 장중에 봤을 때는 좀 2천억 정도 수준까지 매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뭐 장 막판에 매수를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세로 돌아설 것인가를 충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물론 수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히려 먼저 알고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같은 시장의 모습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재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하방 리스크가 큰 부분은 아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올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지수를 호재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호재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제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올 게 많거든요. 지표가. 이 지표들 먼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우리 손 안 대도 될 것 같다라는 어투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중국 지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4월, 5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고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한 후에는
4달에서 한 6개월 정도의 딜레이 후에 이게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는 지표가 개선돼서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경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내일 경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이 코너 이름이 오늘장 MVP인데 MVP 선전을 못했어요. 어떤 선수인지 지금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장 MVP는 SK입니다. 네, 오늘 SK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사주매의 호재 소식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선수죠. 그럼 내일 경기에선 또 어떤 선수들을 등판시키는 게 좋을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내일장 클린업입니다. 선수명 1번은 AHQ고요. 2번은 LG생활건강, 3번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IHQ는 오늘 라인업에도 있었는데요. 내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예상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좀 괜찮은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세주인 SK가 세주인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2대 주주로 들어왔고요. 원래는 이제 CNM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요 근래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 말쯤에 바뀌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인 MB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조 5천억 정도의 CNM을 좀 매각을 하겠다고. CNM이 방송 사업하는 네, 쪽. 맞습니다. 케이블 쪽 네. 방송 사업을 하는 데인데요. 일단 성장석이 좀 많이 결여가 돼 있어서 MBK에서 매각을 좀 하려다가 포기를 한 그런 회사인데 IHQ를 붙였습니다. IHQ를 붙이면서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좀 양념을 좀 쳐준 거죠. 일단은 이런 같이 판다고 만약 하기 때문에. 이제 CNM을 팔게 된다면은 끼워서. IHQ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IHQ도 같이 들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또 1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컴즈를 갖고 오면서 네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뭐 굉장히 좀 회사가 좋은 모습들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세가 보여서 정고점 정도까지는 좀 트라이 해볼 내용이 아니겠는가 해서 일단은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도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LG생활건강입니다.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9월 요커 기대감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지표가 개선된다면은 좀 중국 소비주의 부활을 좀 기대해보면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해봐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봅니다.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바닥은 한번 찍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 상승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할 분위기가 좀 나오겠다. 그리고 또 최태형 회장도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빡세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 선발, 이 선수 선발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드린 클린업 트리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9월 첫날 좀 더 기분 좋은 장세 기대하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